네, 영도복합 최현일입니다. 차장님, 예. 박찬대 의원님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던 국민 16명을 구출했는데요. 8월 초에 제보를 받고 16명을 구조하고 9월 말에 2명을 추가로 구조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8월 초에 피해자 가족이 의원실에 제보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피해자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직접 찾아갔고 수차례 전화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팩스 보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그때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강력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팩스로 송부를 했다고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네. 그 팩스로 전송을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장님,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이 직접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는데 대사관에 팩스 한 장 보냈다고 할 일 당한 거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대사관에 전화를 한 겁니다. 다음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국제 전화로 했더니 이거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구출하려면은 그 사람이 있는 동영상이나 확실한 거가 아니면은 캄보디아 경찰이 뜨질 않는다. 아니 그런 동영상이 있고 그런 위치가 있으면은 바로 잡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미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딨냐고.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3명이 있죠. 예, 경찰관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졌지만 캄보디아 경찰 같은 경우는 동영상 등 납치 증거, 정확한 위치 자료가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게 알잖아요. 예. 대사관에 경찰이 3명이 있는데 현직 경찰의 대응, 조건, 조치 이런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경찰법 3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 예방,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의 첫 번째 임무. 아까 그 인사말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기본 총무고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은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경찰을 대사관에 파견한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지 당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아버님이요. 예. 아니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전화를 했더니 당직 근무가 하루하루 변경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내용 받은 거는 다시 없다고. 제가 이번 사건을 겪어보니까는 이건 메시지만 탁 촉땡기고 그냥 당직 넘어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읽지도 않고 톡 그냥 넘겨버리고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답할 게 없다고 그렇게만 대답을 하더라고. 차장님, 그 아버님의 피해자 아버님의 절절한 그 목소리를 듣고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 존재가 뭔가,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구조적인 원인이었다고 좀 봅니다. 뭔 최선을 다했는지 팩스 한 장, 메시지 한 번 보내고 당직 넘기면 끝난다? 이건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급증했죠. 작년에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예. 대한민국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연루범죄,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투자 사기 등이 수없이 이제 아마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정작 납치, 감금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경찰 지휘부에서 방치한 겁니까? 아니면 일선 서해까지 전달이 안 된 겁니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주재관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계속 그쪽과 이제 캄보디아 측과 이제 그런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그래서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그 공조가 좀 미흡했던 그래서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뭐 범죄 종합 대응단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전수조사하는 거 좋은데 이미 뒷북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지만 내일은 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차장님, 이게 직무대행님께서 하여튼 해외 실종, 범죄 신고 대응체계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예. 개선 방안을 준비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한테 저희 의원실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을 때 통장하고 신분증을 빼앗겨 가지고 계좌가 동결되었답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답니다. 가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구분해 가지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경찰에서 행정 절차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40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그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한 조직들이 모집책 캄보디아로 보내고 조직 폭력배가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국내에서 활동한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 국내에 그 대포 통장 모집책 그리고 그 자금 세탁책들이 외국 조직하고 연계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데 있고. 지금 이제 국내 모집책들이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구인, 구직군고, SNS, 로맨스 스캠 등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이슈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인재분청 자유 게시판은 60제곱에 올해 딱 3천만 원 쓰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강조돼서 경찰에서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청에 그 100여 명 정도 전담팀을 두어서 댓글에 대해서 유인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대행님. 예. 그 며칠째 예.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예. 설치됐다고 해가지고 협박글 와가지고 지금 임시 휴교하고 그 사건 알고 계시나요?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조치했나요? 예, 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그런 폭발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요즘에 뭐 학교 확인을 하고 백화점 이런 예. 다중 이용 시설에 예, 예.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 7월 이후에 폭발물 협박 사례가 중복 신고를 제외하고 118건, 예. 그리고 올해 8월 이후에는 71건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몇 달 사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3월 달부터는 공중 협박죄가 생기고 나서 또 관련 신고도 꾸준히 증가해서 누적 120건이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렇게 폭발물 설치 협박 그리고 공중 협박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죠? 그게 그 폭발물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언론에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모방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협박들이 문제는 뭐냐면 예. 대부분 허위로 판명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진짜 어떻게 보면 대테러 진압, 인질구철 등 고위험 임무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곳에 공권력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경찰 특공대가 출동한 게 보니까 118건 중 40%인 47건 이 특공대가 실제 충돌했습니다. 최근에 백화점 폭발물 협박 사건에서는 4천 명이 긴급 대피하고 200여 명의 특공 요원이 이틀 동안 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공권력 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무대행님. 그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만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 허위 협박, 허위 신고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또 해외 서버나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서 협박 추적하는 것을 강할 필요도 있고요. 예. 또 하나 뭐냐 아까 말씀드린 처벌의 실효성입니다. 예. 킨텍스 행사장 폭발물 협박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있었어요. 예. 그 피고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공중 협박죄 첫 적용 사례였던 사제폭탄 협박 사건 같은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 가능한 범죄인데 벌금 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예.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욱더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또 비용 청구 이런 것도 함께 예. 경찰청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허위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지도도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어떤 예방 교육, 예. 캠페인 확대가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 지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대선을 보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 39건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의 선거 방해니가 이제 그게 다루고 있고요. 지난 선거 때 서울 구로구에서는 사전 투표함을 지키겠다고 한밤새 선관위 건물에 침투한 사건도 있었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전 투표소 내 소란 행위가 본투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지난 대선 기준으로 1,8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상주하는 사전 투표소는 그 중에 3,500곳 중에서 304곳,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투표에 대해서만 가포 비상 근무 체제를 하는데 향후에 사전 투표도 가포 비상에 준하는 좀 경계 태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보통 그 체포영장 청구는 보통 몇 번 출석을 불응하면 청구를 하나요? 저희가 통상 한 3번 정도. 세 번이죠? 예, 그렇게 6번 출석 요구 불응하면 일반인 경우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 이진숙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이건 청구를 되게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검 2차례 소환 요구 불응되자마자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예.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례 불응되고 나서 체포영장 발부됐죠. 예. 한학자 총재 3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 청구한다니까 자진 출석했죠. 예. 이거 체포영장 청구한 게 불법인가요? 적법이죠. 예, 적법합니다.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근데 당당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직무대행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불법적인 영장 발부, 체포 감금을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불법 체포라 그랬어요. 이게 불법 체포예요? 아닙니다. 피의자가 색방이 되면 체포영장이 적법한 게 불법으로 바뀌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예.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입니다. 체포는 합법이에요. 다만 이진숙 체포 적법시 결정문에 봤듯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석방을 한다.
다만 불구속을 해가지고 석방을 하고 나서 한다는 거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 불법이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또 형소법 제200조 2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법원에서 출석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진수 전 위원장이 6번이나 출석에 불응하고 불응했으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뭐 막 세세하게 해가지고 그걸 따진다는 거는 법원의 사법적인 권능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권에서 그걸 부인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직무대행님이. 예, 예?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주장해왔다. 다만 이래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직무대행님이 당당하게 강화하게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공개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